이재명 후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원희룡 예.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원희룡 전 제주시다가 대장동 일타 강사다 예. 할 정도로 대장동 비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일가견을 이렇게 피력을 했는데 어제 좀 몇 가지 예.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랄까 아주 쇼킹한 그런 내용들을 폭로 내지는 공개를 했는데 하나는 그 유동규 씨가 예. 9월 29일이죠. 예. 검찰 압수수색 받을 때 예.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? 예. 압수수색 전에.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? 하나는 정진상이고. 예.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전 수행비서 백종선이라는 사람이라는 예. 거예요. 이 백종선은 정진상, 백종선 뭐 몇 사람들 그 아주 핵심 측근들이 있는 모양이에요. 예. 5인방이라고 그러는데 아. 그 5인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도 핵심 측근이고 이 백종선이는 2016년에 마을버스 그 성남의 업체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전면에 나서기 어려우니까 지금 동생 백종진이가 수행비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측근은 확실히 맞는 그렇죠. 거죠.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뭐 정진상하고 통화한 것은 그건 뭐 사실로 드러난 거고. 예. 그렇다고 왜 검찰이 네. 정진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러서 소환 조사를 안 하느냐 이거요. 더군다나 이렇게 백종선하고 통화를 했을 당시 이재명이는 몰랐느냐 이런 문제들이 하나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. 아니 그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씨가 음독 자살날까지 다 알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걸 몰랐다고요? 그리고 지금 그 백종선 씨가 지금 뭐 동생 백동진 씨요? 백종진. 백종진만이 아니라 부인인가 누구도 지금 이재명하고 가까운 어떤 그 경기도 이런 데 지금 근무하고 있죠, 지금. 뭐 시장 공보관실에 예. 전에 근무도 했었고 여동생은 또 그 여성협회 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? 그 간부로 있는 모양인데. 간부로 있고 이렇게. 그러니까 그 백종성 씨가 사실은 뇌물로 그 형을 받아가지고 전면에 못 나설 뿐인데 이재명 지사 쪽 후보 쪽은 우리 그런 사람은 우리하고 뭐 관계 없는 사람이라는 쪽으로. 예, 벌써 관계 끊은 지 오래됐다 이렇게. 그러면 그거 동생하고 그 사람 집안에 여동생인가 하고 그 사람들 왜 거기 있냐고요.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.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있죠.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직전에 이렇게 통화를 한 다음에 정진상 씨하고 백종선 씨하고 휴대폰을 창밖으로 버렸잖아요. 던졌죠. 그걸 근데 지나간 사람이 주웠는데 그 지나간 사람이 이 던지면 사실 그 뭐 거의 깨지거나 못 쓸 정도로 생각할 거면 보통 사람은 안 주고 그냥 갈 거예요 아마. 그 영상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잖아요. 가지요. 그거 뭐 네. 어떻게 쓰겠어요. 버린 걸 갖다가. 그런데 그걸 주워도록 한 거는 007 작전처럼 이 정진상 백종선 씨한테 통화할 때 그 유동규 씨 집 가장 근처에 있는 신복 내지 심부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진상의 지인이라는 거예요. 예. 그 사람이 주워 갔다는 거예요. 그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. 그리고 경찰이 그걸 다 지금 포렌식까지 했는데도 뭐 이런 사실이 꼼꼼한 없다.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내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저번에 그 유한기 씨 문제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쭉 이야기할 때 지금 정진상 씨만 조사하면은 이게 그분이 누군지 이걸 알 수 있는데 검찰도 그걸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저희들이 정진상 씨 조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검찰이 그걸 모르고 조사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. 그거는 수사에. 그리고 지금 그분을 이재명 후보가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정진상 씨를 조사해가지고 그분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받아내든지 아무도 안 믿겠지만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정진상 씨를 조사하게 되면은 결국 정진상 씨의 어떤 휴대폰 어떤 뭐 여러 가지 걸 다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. 알게 되면 그분이 안 나타날 수가 없죠. 포렌식 하거나 하면은 아무리 숨겼더라도. 그리고 정진상 씨가 그 포렌식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버렸다. 그러면 더 의심받는 거죠. 당신이 그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갖다가 그 폐기한 거 아니냐.
그래서 폐기했더라도 옛날 번호만 알면 그 SK텔레콤에 하면 쭉 나옵니다. 누구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했는지. 그다음 대장동 사건 날 때 통화 내역, 그다음 뭐 이번 수사에서 통화 내역. 이 때문에 정진상 씨를 수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냐. 결국 정진상 수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윗선이 그게 안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. 이재명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? 뭐 그러니까 그 유동규 선에서 지금 끊어버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. 그러니까요. 또 하나 지금 원희룡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은 전에 조선일보가 대특종을 했습니다만은 그 대장동 5개 블록을 화천대유에서 그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? 예. 그거를 전부 분양 대행업체 예. 그 이모 씨라고 예. 요 박영수 예, 전 예. 특검의 무슨 뭔 친척이라 매제인가 뭐 하여튼 뭐 친척이더라고요. 그 이모 씨가 그런 그 분양 대행업체를 맡은 대가로 43억 원을 남욱 변호사한테 한테 줬죠. 네. 그 돈이 유동규한테 흘러가 가지고 정치 자금, 로비 자금, 변호사비. 변호사비로 썼다는 것이죠. 네. 이게 지금 이 원희룡 본부장이 이번에 또 밝혔죠. 명백히 밝힌 겁니다. 뭐 정치 자금으로 썼는지 변호사로 썼는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고. 그다음에 이제 그 이모 씨한테 돈을 준 사람 중에 남모 씨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여기서 20억을 줬다가 이게 분양이 대행이 제대로 용역을 못 닫는 모양이에요. 예. 그러니까 협박을 하니까 100억을 줬어요. 김만배가. 김만배가. 예.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서는 20억 이거 돈도 아니에요. 그냥 뭐 100억 정도 돼야지 조금 뭐 돈이 왔구나 갔다 왔구나 이러 할 정도로 큰 돈을 가지고 노는 데인데 결국 이거는 또다시 옛날 우리 고 교수님하고 돌아가는데 그 남욱 씨한테 남욱 변호사죠. 저 구속돼 있는 43억 뭐 그쪽에는 큰 돈이 아닌지 모른다. 우리가 볼 때는 큰 돈인데. 큰 돈이죠. 예, 그러면 이게 과연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대장동을 담당했던 사업을 뇌물로 갔겠느냐. 우리가 그랬잖아요. 성남시 공무원들 이 뇌물 줬다 하더라도 몇 천만 원, 몇 억이면 충분하지. 예. 이런 그 큰 돈이 가지는 않는다. 그리고 43억은 제가 볼 때도 이게 일부예요, 일부. 네, 그렇다고 봐야죠. 지금 김만배 씨가 그 받기로 했나요? 받았나요? 700몇 억. 받았죠. 예. 예. 그거 지금 자기 사업비로 쓰고, 뭐 어떻게 뜨고 뭐 지금 안 밝히고 있잖아요. 지금 이 43억 중에 또 일부가 유한기 씨한테 2억이 관계 예, 있었죠. 이어갔죠. 그것 때문에 또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. 예. 그러면은 이런 43억만 제대로 캐더라도 어느 정도 자금의 종착지랄까? 그 일부인데 예. 일부지만 이게 전체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데는 그러니까요. 중요한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 이 43억이 지금 남욱한테 가가지고 남욱이 이걸 갖다 현금으로 집안에 쌓아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. 그렇겠죠. 어딘가는 썼겠죠. 예, 썼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 유한기 씨가 그래서 중요한 게 비록 유한기 씨가 받은 돈이 2억이라 그러지만은 이게 유한기 씨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유한기는 신도로고 U2 아닙니까? U2. 거기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10년 이상 근무를 했잖아요. 그리고 본부장까지 했으면은 예. 돌아가는 사정은 그러니까요. 뻔하니 알고 그러니까 있죠. 유한기 씨는 오히려 2억이 맞다 그러면 먹은 게 네. 이거는 입막음 용인을 또 볼 수 있어요. 오히려. 네? 그러면은 유한기 씨한테 2억을 줄 정도면 있죠. 이게 그 화천대유라든가 성남도시개발공사라든가 그다음 그 성남시 그다음 이재명 지사 그다음 시장 이런데 돈 간 걸 갖다가 캐낼 수 있는 유한기 씨가 아마 거의 이런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가 유한기 씨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자기가 구속돼가지고 그때 구속 영장 실질심사 3일 전인가 4일 전이었잖아요. 예.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검찰에서 그동안 확보했던 그 자금 흐름 가지고 할 때 유한기 씨로서는 피해 나기 힘든 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, 아마. 그걸 어딘가를 통해서 그걸 정보를 입수했을 수 있어요. 검찰에서 아무런 정보 없이 유한기 씨 그냥 2억 받은 걸로 구속하겠다.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수원지검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나요? 네. 그러면은 이게 어떤 변호사비 관계는 이제 수원지검이지만 다른 곳은 다 서울중앙지검이죠.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고 있으면은
정보통을 통해서 이게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뭔지 네. 그게 조금 눈치챌 수가 있어요. 유한기 씨가 그게 없다면은 예. 그런 검찰이 가진 무기가 뭔지를 없다고 확신이 들면 이렇게 극단적 선택 안 하죠. 예. 자기로서는 검찰이 가진 그런 그 아주 그 스모킹 건이라 그러나요? 이걸 제시할 때 유한기 씨 본인으로서는 더 이상 피해 나갈 방법이 없겠구나. 그걸 알았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. 그래서 이 43억이 단순한 43억이 아니고 이 그 대장동 사건의 그 5천억에 해당하는 돈 이게 흘러간 고리를 밝혀낼 수 있는 그 하나의 열쇠 구멍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지금 검찰은 지난번 중간 수사 결과라고 발표한 뒤로는 그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사실은 수사 소식이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비리 수사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권 이 모두를 그냥 다 적당한 선에서 대선 후보들이니까 올스톱 시켜버린 거 아니냐 사실상 대선 이후로 밀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저도 나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근데 고발 사주권은 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고 영장도 오히려 세 번이나 기각됐는데 제보 사주가 더 맞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? 예. 제보 사주로 박지원과 조성은 관계 여러 가지를 볼 때는 그러나 이런 대장동 비리는 지금 이게 언제 일이냐는 듯이 다른 이슈들에 덮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의 소멸 상태로 그러니까 가버렸단 말이에요. 계속 뭐 김건희 이야기 터져 나오고 이러면서 진짜 이번에 그 검증돼야 될 건 대장동 비리거든요. 이런 걸 대장동 비리가 만일 이재명 후보 관련돼 있다면 이게 대통령으로서 전혀 적합하지 않거든요. 대통령이면 엄청난 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?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만 보더라도 원전을 갖다가 그냥 막아버리니까 두산중공업이 흔들흔들했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장동 비리는 있죠. 어떤 한 뭐 범죄의 수사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. 이거는 대한민국이 그 향후 5년 동안 어떤 지도자 밑에서 나라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물론 그렇게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듣고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검찰의 어떤 그 뭐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검찰이 정말 그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제 좀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뭐 맨날 특검하라 그래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뭐 거의 하겠다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중요한 문제가 그 어떤 정당의 당략에 따라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아들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것도 다 특검을 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. 특검 알 걸 해야죠, 뭘. 또 이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도 이거 특검 빨리 해야 한다. 이 검찰이 왜 그렇게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. 나는 잘했는데 저쪽에 이제 국민의힘 50억이다 뭐다 클럽에 그 돈 먹은 사람들은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느냐 하면서 마치 문제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국힘 게이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뭐 특검이야 여야가 또 협의해서 해야죠. 그렇죠.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데. 안 되는 거 아는데. 아니 민주당에 윤호중 원내대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? 피해버리니까.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고. 그리고 조건 걸고 자꾸 조건 걸어.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 부산 저축은행 비리든 뭐든 다 같이 하자. 그런데도 지금 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말로만 하자는 거예요.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부산 저축은행하고 그걸 거부한 것처럼 나 그 부분에서는 정말 놀랍다. 참 저도 정말 놀란 사람이 아주 놀랍고 이번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특기라고 그래야 되나요?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더라고요. 어쨌든 이 대장동 비리 사건이 이렇게 허무하게 묻혀져 가는 것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. 그렇죠. 이게 법치국가냐. 그런 생각까지도 그건 듭니다. 한 개인의 비리 문제가 아닙니다. 더군다나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
뭐 좀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사안들을 폭로를 하고 공개를 했으면 그에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도 좀 더 다시 보고 따져 보면서 수사를 해야지 않겠나. 그렇죠. 검찰이나 경찰은 우리 수사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코웃음 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니 뭐 원희룡 이분도 대선 후보까지도 나온 분이고 예. 제주지사하고 앞으로 큰 꿈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예. 윤석열 후보의 이제 그 선거대책위원회에 있는 분이라고 당파적인 주장을 한다. 그렇게 치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. 이 대장동 사건은 지금 여론조사도 그때 왜 60대 뭐로 전부 다 그 저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다는 예. 쪽이 많았거든요. 한 65% 이렇게 그리고 나왔죠. 이거는 법조인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본 이 개발 사업,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던 분들은 이건 누구든지 이거는 시장이 개입 안 하고는 이게 뭐 돈 몇 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5천억 1조짜리 사업을 예. 시장이 개입 안 하고 그 많은 이익을 사적인 그 개인이 취득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에 시장이 개입 안 하면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검찰이나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이거는 큰 사건을 그게 조사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증거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 꼬리 내리고 있는 게 참 우리나라 그 경찰 검찰이 현 주소입니다. 그러니까 유동규 씨도 그때 누가 아무도 얘기한 바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그 자살을 시도했다. 네, 뭐 그러니까. 약을 먹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정진상이라든가 또 지금 원희룡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그 핵심 측근인 백종선 씨라든가 예.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또 약을 먹었다 한다면 여기에도 예.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했다 할까? 압박을 가한 가능성도 그런 음모가 있었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아까 무시할 수 제가 없거든요. 그랬잖아요. 네.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는 검찰이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근거를 좀 가지고 있을 걸 갖다가 눈치챘기 때문에 했다면은 검찰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죠. 그건 뭐 저희들이 확인할 권한이 없으니까 안 됐지만은 그러면 검찰은 지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있다.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럼 유한기 씨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? 2억 받은 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 중간에 심부름값으로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. 유한기 씨 뭐 잘해야지 징역 1년이나 2년 받았을 거예요. 네. 그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. 그런데 그 검찰에서 이게 전부 다 어떤 가지고 있던 자료를 들이밀고 하면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 위험해진다. 왜냐하면 유한기 씨로서는 있죠. 예? 예. 어떤 심부름값 2억 원 이게 아니고 만일 이게 누구의 어떤 지금 원희룡 그 본부장 말한 대로 누구의 대선 자금, 변호사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큰 음모 속에 한 역할을 했다. 그러면 이게 그 뇌물 2억이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간 돈 있죠. 그것도 공범 내지 그 하수인도 공범입니다. 예. 책임을 지게 되면은 징역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10년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유한기 씨가 65세인가 66세던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30 몇 년 받는 거에 한심하더라. 이래가지고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. 그런 생각됩니다. 그렇습니다. 어쨌든 검찰이 원희룡 전 지사의 그러한 폭로 이 부분도 좀 좀 봐야죠. 보고 철저히 좀 수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